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 후 30분만 지나면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밥 먹고 나면 오히려 더 배고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혈당 관리의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 의사들은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환자가 건강해지면 병원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 분의 당뇨 환자가 평생 병원을 다니며 약을 처방받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110이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뇨 전 단계네요.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 좀 하세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딱 이 정도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알려주지 않아요.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는 게 좋은지 말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이번엔 공복 혈당이 126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약 드셔야겠네요. 바로 이거예요. 예방은 환자 본인에게 맡기고 치료만 병원에서 담당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약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아침 식사를 바꾸셨을 뿐이에요. 2018년 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시리얼과 우유를 먹은 사람 100명 중 80명에게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죠. 혈당 스파이크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식후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혈당이 급등하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기게 돼요. 이 상처에 염증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죠. 그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가는 첫 단추인 거예요. 문제는 건강검진에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복 혈당만 측정하고 식후 혈당은 측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혈당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지내세요.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을 자주 거르는 여성은 당뇨병 위험이 20% 증가하고 체중은 줄었지만 뱃살은 늘어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아침 식사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요. 그래서 첫 식사가 하루 전체 혈당을 결정하죠.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점심과 저녁 혈당까지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침 식단만 바꿨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60에서 100으로 떨어졌어요. 드시던 당뇨약도 끊으셨죠? 체중은 12kg 줄었고 허리둘레는 10cm가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침 식사를 바꾸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보약 같은 음식 5가지와 아침 식단 구성법, 그리고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하나로 평생 당뇨약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식습관 개선하시고 살 좀 빼세요. 이게 전부였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무책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건 병원의 시스템 구조 때문이에요. 한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이 평균 3분에서 5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검사 결과 확인하고 약 처방하고 다음 진료 예약까지 잡아야 합니다. 식습관을 제대로 상담하려면 최소 30분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죠? 게다가 식습관 상담은 수가가 거의 책정되지 않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손해인 거죠. 반면 약 처방은 1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환자는 3개월마다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한 통계를 보면 당뇨 전 단계 환자의 70%가 5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제대로 된 영양 교육을 받는 환자는 10%도 되지 않아요. 나머지 90%는 그냥 방치되는 거죠. 그러다 수치가 더 나빠지면 그때 약을 처방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예방은 개인의 몫이고 치료는 병원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아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밤새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간은 저장된 포도당을 조금씩 방출해서 혈당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이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죠. 바로 이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 시간대에 인슐린 감수성이 최고조에 달해요. 쉽게 말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2019년 국제 당뇨병 학회지에 흥미로운 연구가 실렸습니다. 같은 칼로리, 같은 음식을 아침과 저녁에 각각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녁에 먹었을 때 혈당이 20%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2배나 더 걸렸어요. 즉,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점심과 저녁 식사 후 혈당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의학 용어로 세컨드 밀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점심 먹고 나서도 혈당이 덜 오릅니다. 반대로 아침에 혈당이 급등하면 점심과 저녁에도 계속 불안정해집니다. 하루 종일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일까요? 아침에 단순 탄수화물, 즉 밀가루 빵이나 떡, 단 음료 등을 먹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지게 돼요. 마치 늑대가 나타났다고 자꾸 거짓말하면 나중에 진짜 늑대가 와도 안 믿는 것처럼요. 이 상태에서 점심을 먹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 후 혈당이 더욱 높이 치솟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인슐린도 적당량만 분비됩니다. 세포들은 인슐린에 민감한 상태를 유지해요. 그래서 점심과 저녁에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아침 식사의 구성이 하루 전체 혈당을 좌우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아침 식사만 제대로 바꿔도 당뇨 관리의 절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음식들은 모두 임상 연구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에요.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천연 보약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그냥 건강에 좋은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브로콜리는 당뇨 환자에게 천연 치료제나 다름없습니다.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 설포라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첫째,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을 더 잘 받아들이게 만들죠. 쉽게 말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을 억제합니다. 우리 몸의 간은 밤사이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과도하면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설포라판은 이 과정을 조절해 줍니다. 셋째, 식후 혈당 급등을 완화시켜 줍니다.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2017년 스웨덴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97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을 했더니 매일 브로콜리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10% 감소했습니다. 특히 비만한 당뇨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죠.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브로콜리는 설포라판 흡수율이 매우 낮으므로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끓는 물에 3분에서 4분 정도 쪄서 먹는 거예요.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데친 브로콜리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뿌리고 발사믹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곁들이면 더욱 좋아요. 기름을 첨가하는 이유는 설포라판이란 성분이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지게 되죠. 하루 섭취량은 한 컵 약 80g 정도가 적당하고 아침 식사에 곁들여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루 한 컵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천연 보약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식품이에요. 마늘의 핵심 성분은 마늘을 썰거나 으깰 때 나오는 그 톡 쏘는 냄새의 주인공,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이 하는 역할은 첫째,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이 더 잘 나오게 만들죠. 둘째,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셋째,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춰줍니다.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 포도당 이용을 증가시켜요. 넷째,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개선시켜줍니다. 당뇨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데 마늘이 이를 예방해주죠. 2017년 이란에서 진행된 메타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9개의 임상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13mg/dL 감소했고 당화혈색소도 0.5%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약물 치료에 준하는 효과예요.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알리신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진 후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형성되고 바로 익히면 알리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마늘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하루 한쪽에서 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시거나 생마늘을 못 드시는 분들은 구워서 드세요. 마늘을 껍질째 호일에 싸서 오븐에 15분 정도 구워주세요. 마늘 자체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충분히 익으니 기름은 넣지 마세요. 구운 마늘은 알리신 함량은 조금 줄지만 맛도 훨씬 부드러워져서 먹기 편합니다.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 때 다진 마늘을 넣으셔도 되고 샐러드 드레싱에 으깬 마늘을 섞어도 좋습니다. 구운 마늘을 통곡물 빵에 발라 드셔도 맛있어요. 주의할 점은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도 수술 2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줄이셔야 해요. 또한 공복에 생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하루 2쪽 정도를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천연 보약은 귀리, 바로 오트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식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귀리가 왜 당뇨 환자에게 좋은지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귀리의 핵심 성분인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위장에서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하고 음식물이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하게 만들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둘째,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줍니다. 셋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막아주고 넷째,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죠. 영국 에버딘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8주간 매일 귀리 50지를 섭취하게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평균 12% 감소했고 식후 혈당은 15% 낮아졌습니다. 당화혈색소도 0.4% 개선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귀리라고 다 같은 귀리가 아니에요. 시중에 파는 귀리 제품은 스틸컷 오트, 롤드 오트, 그리고 퀵오트.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스틸컷 오트는 귀리를 커팅만 하고 가공을 거의 하지 않아서 베타글루칸 함량이 가장 높고 혈당을 가장 천천히 올립니다. 조리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려요.
롤드 오트는 귀리를 쪄서 납작하게 눌러 놓은 겁니다. 스틸컷 오트보다는 가공이 조금 더 됐지만 여전히 좋아요. 조리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퀵 오트는 귀리를 아주 얇게 눌러서 빨리 익게 만든 거예요. 조리 시간은 1분에서 2분으로 아주 짧죠? 하지만 가공 과정에서 베타글루칸이 많이 파괴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퀵 오트를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틸컷 오트나 퀵 오트를 선택하세요. 오트밀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으로 끓이는 겁니다. 물이나 무가당 두유에 귀리를 넣고 끓이고 계피를 한 스푼 넣으면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좋죠. 견과류나 사과를 몇 조각 올리면 식감도 좋아집니다. 절대 설탕이나 꿀, 메이플 시럽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오버나이트 오트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에 귀리를 우유나 두유에 담가두고 주무시면 아침에 부드럽게 불려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 베리류나 견과류를 올려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잡곡밥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밥을 지을 때 귀리를 3분의 1 정도 섞으세요. 하루 섭취량은 40지에서 50지 약 5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귀리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간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또한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길 권장합니다. 네 번째 천연보약은 사과 식초입니다.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죠. 사과 식초의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인데 이 아세트산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 탄수화물 소화를 지연시켜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탄수화물을 천천히 분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식후 혈당 급등이 방지되죠. 둘째, 세포들이 인슐린을 더 잘 받아들이게 만들고 셋째,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서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위에서 배출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하게 돼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로는 식사 전 사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의 식후 혈당이 평균 34% 낮았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은 19%에서 34% 개선됐습니다. 사과 식초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희석이에요. 식도와 위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원액 그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물 200ml에 사과 식초 1스푼에서 2스푼을 섞어 식사 15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2회 아침과 저녁 식전에 드세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올리브유와 사과 식초를 1대1로 섞고 다진 마늘과 후추를 조금 넣으면 맛있는 드레싱이 됩니다. 다만 다음 주의사항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첫째,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마시세요. 둘째,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치아 범랑질을 보호하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으니 빨대로 마시거나 마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세요. 넷째, 제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파는 식초 중에는 주정에 사과 농축액을 섞은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제품은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100% 발효 사과 식초를 선택하세요. 라벨에 천연 발효 또는 사과 원액 발효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천연 보약은 블루베리입니다.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양날의 검과 같아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풍부하지만 과당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만드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안토시아닌 역시 포당 흡수를 늦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베타 세포를 보호해주죠. 염증까지 억제해주니 맛있는 블루베리를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신선한 블루베리가 가장 좋겠지만 가격이 비싸고 보관도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안토시아닌이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세포벽이 깨지면서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반 컵, 약 7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블루베리는 요거트와 먹어도 맛있고 오트밀 위에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지만 다른 과일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만 넣거나 시금치 같은 채소를 조금 섞으세요. 블루베리도 과일이라 당이 있으니 하루 반 컵을 넘기지 마세요. 또한 블루베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혈당을 떨어뜨리는 5가지 천연 보약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이 음식들을 먹기만 한다고 혈당이 조절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하죠. 지금부터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당뇨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고단백 저탄수화물입니다. 접시를 상상해 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방울토마토 같은 비전 분성 채소입니다. 접시의 4분의 1은 단백질로 채우세요. 계란, 닭가슴살, 두부, 연어 같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나머지 4분의 1은 건강한 탄수화물로 채우세요. 귀리, 통곡물,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이 비율이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근육량도 유지시켜주고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만들어주죠. 채소의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애초에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아요. 두 번째 원칙, 정말 중요한 식사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브로콜리, 샐러드, 나물 같은 채소를 5분 정도 드세요. 그 다음 계란, 고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만 집중해서 드세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밥, 빵, 귀리를 이때 드시면 됩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 내벽의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당분이 혈액으로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오르게 되죠. 게다가 이 식사 순서는 뱃살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축적하는 호르몬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지방이 덜 쌓이게 돼요. 특히 복부 지방이 줄어들죠. 세 번째 원칙, 식혔다 먹기입니다. 탄수화물을 조리한 후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지은 후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데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저항성 전분이 생성됩니다.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까지 개선시켜주죠.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최대 50%까지 개선시킵니다. 네 번째 원칙,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아침을 드세요.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먹으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준비를 해요. 소화효소가 미리 분비되고 인슐린도 적절히 준비돼서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하죠. 인슐린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식사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 산미 추가입니다. 식사에 새콤한 맛을 더하세요.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식사 전에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세요. 레몬즙을 샐러드에 뿌리거나 물에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김치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도 좋아요. 5가지 원칙을 정리하자면 고단백 저탄수화물로 접시를 구성하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탄수화물은 식혔다 데워 먹고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세요. 그리고 산미를 잊지 마세요.
이제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실전이 중요하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단백 오트밀죽입니다. 준비물: 스틸컷 오트 또는 롤드 오트 50g, 계란 2개, 브로콜리 1줌, 방울토마토 5개, 계피 반 작은술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오트를 물이나 무가당 두유에 넣고 끓이세요. 15분 정도 끓이면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에 계피를 넣고 섞으세요. 브로콜리는 찌거나 데쳐서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세요. 계란은 삶거나 스크램블로 만들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잘라주세요.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먼저 브로콜리와 방울토마토를 5분 정도 드시고 계란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오트밀을 드시면 됩니다. 식사 15분 전에 사과 식초 물 1잔 마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계란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계피는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죠. 완벽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 콩 샐러드입니다.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삶은 병아리 콩이나 검은 콩 반 컵, 각종 채소 1접시, 삶은 달걀 2개, 통기리 3큰술, 마늘 1쪽, 올리브유, 레몬즙입니다. 통기리는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거나 미리 삶아서 냉장 보관해 두세요. 양상추, 케일, 오이,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삶은 콩과 채소를 섞고 마늘은 다져서 10분 정도 놔두세요. 올리브유, 레몬즙, 다진 마늘을 섞어 드레싱을 만들고 삶은 달걀을 반으로 잘라 올려주세요. 통기리를 샐러드 위에 뿌리면 완성이에요. 먹는 순서는 역시 같습니다. 먼저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 달걀과 콩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통기리를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한식 한상입니다. 한국 사람은 역시 밥이 있어야 식사 같죠? 걱정 마세요. 밥을 먹어도 됩니다. 준비물은 잡곡밥 100g, 단백질 반찬 주먹 크기, 나물 반찬 2-3가지, 계란찜, 김치입니다. 잡곡밥은 전날 저녁에 미리 지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아침에 데워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어 혈당을 덜 올립니다. 단백질 반찬은 구운 생선, 두부조림, 닭가슴살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나물 반찬은 시금치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같은 걸로 준비하시고 계란찜은 계란 2개로 만드세요.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좋습니다. 먼저 나물 반찬과 김치를 드시고 그 다음 계란찜과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잡곡밥을 드시면 됩니다. 식사 전에 사과 식초 물 1잔 마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이 식단은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식단이라 비교적 지속하기 쉽습니다. 자, 3가지 식단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번갈아 가며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한두 번 먹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죠.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좋은 식단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마인드풀 이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법이 아닙니다.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을 동시에 잡는 비법입니다. 첫 번째, 천천히 씹으세요. 한 입에 최소 15번에서 20번은 씹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여섯 번만 씹고 삼키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으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게 되죠.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렙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뇌에 이제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신호가 식사 시작 후 20분은 지나야 뇌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빨리 먹으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기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돼요. 천천히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죠. 실제로 천천히 먹는 사람은 빨리 먹는 사람보다 평균 30% 적게 먹습니다. 두 번째, 80% 포만감에서 멈추세요.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라아치부입니다. 배가 80% 찼다 싶으면 숟가락을 내려놓는 겁니다. 배가 100% 차면 이미 과식입니다. 위가 팽창하고 혈당이 급등합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되죠. 80%에서 멈추면 위에 부담이 없고 소화가 잘 돼요. 혈당도 적당히 올라갔다가 안정적으로 내려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20분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적당히 먹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식사에만 집중하세요. TV 보면서 밥 먹지 마세요. 휴대폰 보면서 밥 먹지 마세요. 일하면서 밥 먹지 마세요. 영국 버밍엄 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 TV를 보면서 식사한 사람들은 식사량이 평균 25%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음식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가 먹었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돼서 계속 먹게 되죠. 식사할 때는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세요. 음식의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으세요. 씹을 때 식감을 느끼면서 맛을 음미하세요. 이렇게 하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이 큽니다. 네 번째, 작은 그릇을 사용하세요. 심리학에서 델보프 착시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양의 음식도 큰 그릇에 담으면 적어 보이고 작은 그릇에 담으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만족감이 생기게 되죠. 실제로 작은 그릇을 쓰는 사람은 큰 그릇을 쓰는 사람보다 평균 20% 적게 먹습니다. 밥공기를 한 치수 작은 것으로 바꾸세요. 접시도 작은 것으로 바꾸세요. 이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식사 전에 물 한 잔 마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위가 미리 차게 되고 포만감이 빨리 옵니다. 실제로 식사 전 물을 마신 사람은 평균 13% 적게 먹습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 12주 동안 식사 전 물을 마신 그룹은 평균 4.3kg을 감량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은 그룹은 0.8kg만 감량했습니다. 물만 마셨는데 5배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단,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5가지 방법을 정리하자면 천천히 씹고 80%만 채우고 식사에만 집중하세요. 작은 그릇을 쓰고 식사 전에 물을 드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량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 말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너무 많아서 막막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평소에 먹던 식빵 대신 삶은 계란 2개.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에 브로콜리 한 줌을 추가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귀리를 조금 넣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완벽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80에 당화 혈색소는 8.2였습니다. 체중은 82kg이었고 허리 둘레는 98cm였어요. 전형적인 대사증후군 환자였죠. 이분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알려드렸고 처음 한 달은 아침 식사만 바꾸셨습니다. 빵과 시리얼 대신 계란, 브로콜리, 귀리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45로 떨어져 있었고 체중은 2kg 감량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녁에 치킨도 먹고 맥주도 마셨는데 혈당이 떨어졌어요. 환자분은 신이 나셨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식사 순서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드시는 거죠. 그랬더니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졌고 체중은 5kg 감량하셨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마인드풀 이팅을 실천하셨습니다. 천천히 씹고 80%만 채우는 거예요. 세 달째는 공복 혈당 110, 체중은 8kg을 감량하셨죠.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98에 당화 혈색소는 5.8로 정상 범위였어요.
체중은 67kg로 15kg나 줄었습니다. 허리둘레는 88cm로 10cm가 줄었고 무엇보다 드시던 당뇨약을 끊으셨습니다. 선생님, 20년 동안 약을 먹던 약을 끊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분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방치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고 3개월만 지켜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 뱃살이 빠질 겁니다. 또 피로감도 사라지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루 이틀 실수해도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를 남겨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점심과 저녁 식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